네, 5일 동안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우리 매미아 프로 많이 기다리신 건 아니겠죠? 어쨌든 다시 카메라 앞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설렙니다. 네, 매일매일 변신하는 야수 권성훈 기자입니다. 저는 어제 사실 당직이라서 4일 연휴밖에 못 쉬었는데요. 그래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매일 그 매미아 방송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가슴 뜁니다. 오늘도 에너지 끌어올려서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야수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미아 오늘의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어제부터 핫 이슈가 된 2차 북미 정상회담 기사네요. 유광준 기자가 쓴 일면 기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27, 28일 개최 기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달 27일과 28일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개최 도시는 아직 미확정 상태고요. 국내외 유명 언론사에서는 그 베트남 중에서도 그 수도인 하노이와 휴양 도시인 다낭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면 기사를 보면은 다시 열리는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구체적 합의가 나올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나름 국제 정치에도 능한 전문 평론가 야수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국제 정치 전문가 오마이 갓김치야. 제가 참 갈수록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내 정치도 그다기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국제 정치 전문가라 참 이게 어떻게 사칭해야 됩니까? 그다음 봅시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은 사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과 두 나라 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면 하단 그림 이미지에도 알 수 있듯이 아마 베트남 다낭의 인터컨티넨탈 리조트가 지금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호와 보안이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회담에서 이 비핵화 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 개최 전에 구체적인 합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관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구체적 합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양국 정상이 상징적인 회담을 열면서 어떤 구체적 합의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게 보통 국제적 관례입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면 스포츠부 김병훈 기자가 쓴 기사네요. 대구 경북 체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상하 국제정구연맹 회장이 74세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상세히 알려주시죠. 예, 우리 고향 사람인데요. 달성군 구지면에서 태어나서 1982년 경북 하키협회 회장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하던 철강 유통 사업을 잠시 접고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 체육계 대부가 됐습니다. 대한체육회 부회장 그리고 아시아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대구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유치에도 큰 공을 세웠다고 하죠. 무려 40년 동안 장학 사업도 펼쳤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인데요. 2003년 유대 때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유치위원회 고문으로 두 대회의 어떤 유치 및 성공 개최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장학 사업은 이름이 금맥 장학회인데요. 2014년까지 총 3,200여 명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26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대구 출신으로 대한민국 체육계에 큰 별이 지셨는데 대구 경북민들과 함께 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유성 출장뿐만 아니라 가이드 폭행으로 온 국민의 망신살이 뻗친 예천군의회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네, 신면하단에 예천군을 출입하는 윤영민 기자가 쓴 작은 박스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조상님들 예천군 의원 추태 용서하소서. 어떤 내용입니까? 아이고,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설명절 진풍경인데요. 제가 오늘 또 우픈 표정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예천군 농민회와 군민 30여 명이 그 자신들의 조상 차례 지내기도 바쁠 터인데 이렇게 그 4일 군 의장실 앞에서 그 예천 조상들의 명예를 실추한 이 군의원들의 그 추태를 용서해 달라고 차례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우픈 차례를 1시간여 정도 지낸 후에 예천군 농민회는 30일 동안 이어온 의장실 점거 농성을 풀고 군 의회 곳곳에 걸어놨던 군 의원 전원 사퇴 현수막도 모두 철거했다고 합니다. 참 진풍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군의원 그 전원 사퇴 요구는 또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군의원을 전원 그 사퇴하는 것이 이것이 해답일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채로운 기사들이 매일신문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각 분야의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신문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마치고 잠시 후 내일의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매일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지면을 도배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치면 기사인데요. 제목이 전대 분위기 타고 주가 높아지는 TK 의원들. 대충 감은 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대구를 방문하면서 TK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표심을 잡아야지 당권을 질 수 있다는 후보들의 생각 때문인지 그 연일 그 TK 의원들은 그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사회면에 실릴 올해 재수생 반짝 증가 예고 기사인데요. 지난해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예, 뭐 불수능이었다고 하죠. 또 이와 더불어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그 재수생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입시 학원들은 벌써부터 재수생 등록 인원이 10에서 20% 늘었다고 합니다.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임용시험을 공고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경북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36% 늘렸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 듯한데요. 31개 직렬에 2,446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저출산 극복 그리고 문화관광 이웃 사촌 시범마을 등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그 아주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면에 실릴 기사 하나 더 보죠. 대구 시립예술단 올해 공연 라인업 완료 제목의 기사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시립극단도 있고요, 시립무용단, 시립국악단, 청소년, 소년 합창단 이렇게 그 예술단들이 올해 그 보다 품격 높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 채비를 다 마쳤다고 하니까 올 봄부터 그 대구에서 공익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자 매일신문도 많이 봐주시고요. 이런 카피 어떤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런 하루하루라면 매일 가슴 뛰는 하루 보내겠죠? 예, 이제 이틀만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주말이죠. 그 남은 이틀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효율과 성과 일타이피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